예. 아니, 여러분, 오늘 한 4시간에 걸쳐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0문제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근데 문제만 풀기에는 좀 그래서 위에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40문제니까 4시간에 걸쳐서 하면 1시간에 10문제죠.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토건, 공지, 매매죠. 매자가 빠졌죠 지금? 네.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네모 2번에 가로 2번 보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 신고관청에 가서 하죠. 등록관청 그러시면 안 되고 언제나 사례 문제에서 그 주의하시고, 가로 3번의 박스가 중요합니다. 이 실거래가 신고는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공동신고가 원칙.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거 및 그러면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방이 거부했을 때, 또 하나는 일방이 국가 등일 때. 이렇게 이건 단독 신고. 이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내야 되죠. 안 써져 있지만 알아두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처럼 계약서를 개공이 써줬을 때는 개공이 신고무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제출대행. 제출대행 세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제출대행은 전자무소를 할 수 없고, 만약에 개공이 신고무자일 때는 누가 제출대행 할 수 있냐면 부탁을 받은 소공이. 보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때는 개공의 위임장 갖고 갑니까? 없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위임장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요? 세무서장 아니고 신고관청. 국장도 아니고 신고관청. 그리고 어디에 통보합니까? 세무서장. 등기소장 그러면 안 됩니다. 세무서장. 그 다음에 이제 보고는 신고관청에서 시도의사, 시도의사에서 국장. 요건 아실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매달 보고합니다. 매월 1회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문제요. 옳은 것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으면 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심할 건 이거죠. 토건, 공지할 때 토건은 법을 안 따지고요. 밑에 있는 공지만 8개 법.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그림이 꼭 기억나야 되고, 밑에 것은 부가세 포함인데, 8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이나 지위 요걸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 8가지 법이 빈 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산업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이게 3개가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한 3차례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교재는 안 써놨지만. 체육시설 요거 나오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1번에서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법을 안 따집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을 신고관청에 보여준다. 위임장 필요 없다고 그랬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해야 되겠다. 해제 등 신고 누구 하죠?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거래 신고는 개공 또는 거래 당사자. 그럼 깨졌을 때 하는 해제 등 신고는요?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의무죠. 개공은 없고.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 얘는 할 수 있다. 여기는 의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죠. 정정신고나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안 했다고 제재가 없어요. 여기 보면 거래신고 안 하면 뭐예요? 500과죠. 여기가 500과. 해제 등 신고 안 하면 여기도 500과. 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가격의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통보한다. 세무서장한테 통보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맞는데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 매월 1회죠. 이런 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매월 1회. 분기가 종료할 때부터 1개월 내 제출하는 건 뭐죠? 외국인 특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빨리 시험장 가시면 돼요. 자, 2페이지 가면 거래 신고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암기하실 때 3단계로 나눠서 암기. 자, 그래서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조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계사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자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조계사 입구,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유격주, 조가주, 법인주 이렇게 세 가지고 증명자료를 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럴 경우는 과열지군의 주택매매이죠. 과주 이렇게 되죠. 네? 네. 증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렇게. 자,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은? 그럼 법인만 한번 해보면 법인이다 그러면 신고사항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대로 법인은 그대로 신고사항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는요. 법인이 주택을 매매했다고 치면 금액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여기 다 신고사항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얘는 법인이 투기과열지군에 주택 매매했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매매이기만 하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얘는 법인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인은 이거든 뭐든 간에 법인 신고서를 내는 거 있습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 신고서를 내요. 법인 신고서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줄여서 법인 신고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내는 서식이에요. 법인이다 보면 기본적으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줄여서 법인 신고서. 요건 그냥 법인이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요거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8번, 9번 특히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핵심 문제 보면 개혁공인중개사 갑이 투기과열지구내 5억 원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5억 원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신고사항 또는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중도금 지급일 들어갑니까?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에요. 과주. 그죠? 과열지구내 조과주 여기 들어가죠? 금액은 안 따져버려요. 그럼 1번에 기억번에 나와 있는 게 중도금 지급일은 요거죠. 요거고, 그죠? 날일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니은은 빠지고. 디귿번은 주택의 이용계획은 요거죠. 입주계획이 이용계획입니다.
입주계획이 이용계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얼번 같은 경우는 조달계획과 지급방식은 요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미음번에 부동산의 종류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모, 그 다음에 종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자금조달계획 증명자료는 요건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들어가죠. 금액은 상관없이. 그러면 증명자료까지 내야 되고, 마지막에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나 뭐 이런 것은 요거죠. 요거 중개사가 지금 끼어 있습니까? 중간에 갑이 끼어 있잖아 위에. 네, 그러면 요것도 들어가죠. 마지막 것도 뭐 니은 빼고 싹 들어가죠. 네. 3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인데 가만 있어보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인데 지우개가 어디 갔죠? 저기. 여기 있어요? 자, 임대차 신고 제도잖아. 아이고,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임대차 신고 사항과 관련 임대차 신고 제도에서 중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고 대상 중에서 가로 2번에 보면 대상 금액이 있죠. 거기가 핵심이에요. 보증모로 치면 6천 초과 또는 월세로 치면 30초과 63빌딩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핵심이고, 네모 2번에 보면 가로 2번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무조건 신고무가 있고 공동신고겠죠. 원칙이. 개업 공인인계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써줘도 개공은 신고무가 없다. 여기가 핵심.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임대차 신고사항은 5개죠. 인물을 보니까 1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가로 2번이 물적사항, 그 다음에 보호는 보증금 또는 월세, 63빌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니까 가로 5번. 마지막이 계약일, 계약기간. 이렇게. 네모 4번까지요.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쳐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는 걸로 쳐요. 그 세 가지 순서. 자, 문제에서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개업공인인계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개업공인인계사가 주택 소재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 신고해야 되겠다. 개공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해야 되겠다. 1000에 40짜리는 월세 30초과 때문에 신고하는 거예요. 3번.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자는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죠? 백과입니다. 맞아요. 다 되셨어요? 백과인데 그런 사람을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 포상금 주죠? 얼마 줘요? 부가과태료의 20%. 그러니까 과태료 100만 원 매겼으면 20만 원. 그 뜻이에요.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자, 4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때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임대차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 등 신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보증이나 월세 뭐 이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변경신고 안 한 죄도 백과예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죠. 할 수 있다 이건데 임대차 신고에서는 변경신고도 의무예요. 임대차 계약이 바뀌었을 때 안 하면 백과.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죠.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4번이요.
자, 외국인 특례에서는 1번의 가로 3번의 핵심. 외국인 특례는 토건 공제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야? 토건 공제에 대해서 매매. 외국인 특례는 토건 공제에 대해서 뭐야?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관련 없어요. 특히 양도할 때는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어요. 팔 때. 가로 3번의 핵심. 그 다음에 규제 내용에서는요. 허가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받는 땅 4군데, 지문 하나는 나올 거니까 4군데 꼭 기억하시고,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라.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 그거보다는 형사처벌 받는 걸 꼭 기억하시고, 2학년 2반. 외국인 특례는 2학년 2반. 근데 신고는요, 원인에 따라서 60일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계약일 때는 60일. 그 다음에 외 원인일 때는 6개월인데, 그죠? 그 외 원인에 들어간 것 중에서 신축, 최근에 생긴 거예요. 6개월짜리입니다. 자,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죠.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외국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매매계약일 때만 적용되고요. 외국인 특례 같은 경우는 매매 빼고요. 매매는 요거 적용이 없어요. 증여나 교환 이런 것들이 외국인 특례 적용받고, 더 나가서 경매도 이거 들어가죠. 외 원인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핵심은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거 과태료 매기는 것 관련해서 자수하게 되면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번에 보면 자료 제출은 아까도 했던 겁니다. 외국인 특례는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위로. 분기가 종료할 때부터 1개월 내, 1개월 내 이런 식으로. 자,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그래도 외국인에 들어갑니다. 국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벌써 지상권은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60일 내 신고한다. 그러면 땡, X. 2번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토지. 이렇게 하면 허가받을 땅이네요. 토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여기 틀렸죠. 계약도 무효. 뒤에 2학년 2반. 3번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월 1회 시도의사한테 제출. 매월 1회가 아니고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이죠. 4번 외국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죠. 틀렸네요. 5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했을 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고요. 첫 번째 박스에서는 가로 2번이 핵심입니다. 지정을 할 때는 4단계 절차요.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공고죠. 그 다음에 통지, 여기저기 통지, 아래 위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고 및 열람까지 해서 4단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없죠? 의견 청취는 재지정할 때. 그 다음에 2번 허가 대상에는, 자, 여기는 토지에 대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에 대해서요, 소유권과 지상권 설정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여기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가 적용된다. 이건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가 지상권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유상계약이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증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받는 게 없어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게 없죠. 허가구역이라도. 왜냐하면 유상계약이니까. 경매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핵심은 밑에 있는 기준 면적이죠. 그래서 도시적이냐 또는 비도시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가지고 이제 주상, 공로 이렇게 하죠. 주거지역은 180초가, 상업지역은 200초가, 공업지역은 660초가, 녹지지역은 100초가, 미지정지역은
90초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비도시지역이에요. 여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거 이렇게 때는 지목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 1000초과. 그 다음에 농지일 때는 전답 과수원일 때는 500초과 이렇게. 기타 지목일 때는 뭐예요? 250초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밑에 가시면 이제 문제 가보십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1번. 허가신청서에는, 허가신청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있는지, 공작물은 뭐가 있는지, 임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적어야 되겠다. 허가신청서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1번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없고요. 2번. 허가구역을, 그럼 허가신청서에 거래 금액을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금액을 왜 기재 안 하죠? 예정 금액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적을 것은 거래 금액이 아니고 뭐예요? 예정 금액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들어갈까요? 아직 개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기출 문제지, 요거. 예상 문제는 요거죠. 거래 금액 그러시면 안 돼요.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하면 그때부터 5일 있다고 효력 발생하고 열람할 수 있을 때부터 5일 후가 아니에요. 공고하고 5일 후 속이려고 하는 거고. 3번.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지정할 때는. 4번. 허가관청에서 15일 내에 허가청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업의 사실에 통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15일.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5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았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또 통지해 줍니까? 세무서장입니까? 등기소장합니까? 여기는 등기소장.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등기 치는 때 허가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등기소장한테 통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적정성을 검증한 뒤에 세무서장한테 통보.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뒤에 갑니다. 6번 문제는 선매협의 문제입니다. 선매제도. 그래서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을 때 허가를 내줄까 말까 요 심사기간이 15일. 근데 여기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불허가 통지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두 개 안 하고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두 가지 땅 있죠. 공익사업에 쓰일만한 땅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던 땅이다 그러면 선매협의 통지해가지고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선매협의 통지. 이 선매협의 통지는 15일 내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요걸 기억하셔야 되죠.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선매제도가 언제까지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까? 선매자 지정. 언제까지?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요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됩니까? 또 1개월 이내 협상 완료. 이렇게. 1개월, 1개월. 자, 밑에는 이제 15일, 15일이에요. 15일, 15일. 요 15일은 요거예요.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15일 내 협의 통지. 요거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선매자가 지정되면 15일 내 선매 협의를 개시. 협의 개시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자, 땅 주인한테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땅 주인한테 그 선매 가격, 자기가 사겠다는 가격을 서면에 적어서 선매 조건을 적어서 통지해 준다. 그게 개시. 언제까지요? 15일 내. 여기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가로번에 보면 선매협의를 할 때 협상하는 건데 어떤 금액 기준이죠?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 그죠? 근데 협상이 안 될 수 있죠? 요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15일 내 허가, 불허가, 선매협의 통지 15일 내 요게 없으면 15일 내 요게 없으면 민원 처리 기한이 15일이 끝난 날
다음날 허가, 이때는 허가예요.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이렇게. 그래서 핵심 문제 보시면 기억권부터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공익사업용 토지 하나여 선매협의 대상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말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땅도 여기 들어가죠. 이연방.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땅 임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15일 내에. 1개월 내에 선매자 지정. 3번 디귿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요게 선매 조건을 기재한 것을 선매협이 게시하는 거죠. 요게 통지 15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리얼번 선매자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감정가 기준이고 마지막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불허가 처분 꼭 그거 아니고 허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요.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편 포상금은 이편한 거허모, 이편한 거허모, 이렇게. 이편한 거허모입니다. 요 거자가 이제 거짓신고. 이렇게. 여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이렇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거짓신고한 거고, 그 다음에 불구하고 거짓신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거짓신고. 공통점은 거짓신고. 그래서,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5% 과태료, 불구하고 거짓신고는 3,000과, 주택임대차 신고의 거짓신고는 100과, 이렇게 되죠. 어쨌든 여기는 과태료 매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 또는 속여서 받은 경우, 이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30m 토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허가 받아놓고. 그러면 이행 강제금 10% 이하 이행 강제금 이렇게 돼. 이거 제재죠. 그런데 포상금을 갖다가 언제 주느냐.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되면 준다. 과태료 부과되고 입증자료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렵겠죠. 그러면 과태료 주는데 포상금 주는데 얼마를 주죠? 부가과태료의 20%를 떼준다. 이렇게. 그런데 상한선이 있죠? 얼마요? 1,000만원. 여기 가장 핵심.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 2가지 경우는 포상금이 전부 다 50만원씩 밖에 안 돼. 근데 언제 주느냐? 이것은 형사처벌이 되다 보니까 기소가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포상금을 준다. 요거 언제 주죠? 이행 강제금이 아니고 이행 명령만 있어도 포상금을 준다. 그죠? 얼마요? 50만원. 자, 그리고 박스 밑에 가보시면 이편 포상금 제도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쵸,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는 거. 그 다음에 포상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언제까지 주죠? 2개월 내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반행위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익명이나 가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자, 핵심 문제 보시면,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불구하고 거짓 신고죠? 3,000과짜리. 근데 요 거래 신고를 이렇게 하는 자를 신고 고발했다. 일러 바친 거죠. 그럼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죠. 여기 거자에 들어갑니다. 부가과태료의 20% 떼주는 거. 자, 2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여기 임대차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 이것도 뭐예요? 부가과태료의 20% 떼어주는 거죠. 50만 원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일한 사람을 일러 바쳤습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때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행 명령만 있어도 포상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해야 된다. 2개월이고 5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이때는 안 주죠.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인가요?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들은 뭐 많이 아셔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는 것 같아도 좀 시간 지나면 까먹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막판에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묘지가 있고 자연장지가 있는데 일단 묘지에는 종류 4가지. 근데 절차를 보면 개인 묘지는 30일 내 신고, 나머지는 다 허가입니다. 묘에서는 개인 묘 빼고는 다 사전 허가. 그리고 이제 면적, 그러면 이제 그 비교해서 자연장지는 어떻습니까? 개인, 가족, 종중, 법인인데 자연장지는 개인은 똑같이 사후 신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 중간권. 사전 허가가 아니고 거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자연장지에서 가족 자연장지하고 종중 자연장지가 사전 신고라고 하는 부분을 형광펜을 딱 칠해놓으세요. 그 위에 가시면 묘지에서는요. 그 사전 허가죠. 거기 형광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묘하고 법인 자연장지는 똑같아요. 사전 허가. 거기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는 묻겠습니까? 가운데를 묻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적. 개인은 30. 위에 가면 묘. 가족은 100.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지. 개인은 30. 그 다음에 가족은 100. 이거 똑같아요. 형광펜 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르다고 볼 것은 종중묘는 1000 이하. 1000. 종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 그거가 다르니까 거기 형광펜. 그 다음에 이제 법인묘하고 법인 자연장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10만 제곱미터 뭐요? 이상에 특히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묘지 밑에 당구장 표시 2개 된 거 있죠. 한 기당 면적,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10 이하입니다. 그렇죠. 10시에 1반. 개인묘는 한 기당 면적 어떻게 돼? 개인묘 30 이하입니다. 개인은 30 이하고 집단묘는 10 이하고 합장하면 좀 넓혀주고. 예. 15를 모르셔도 10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매장 신고하고 화장, 개장은 틀려요. 매장은 묻어놓고 30일 내 신고. 사후 신고. 출제가 됐던 거고. 화장이나 개장하려는 사람은 사전 신고지. 그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설치 기한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의 경우는 최초로 분묘를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합장한 날 기준에서 계산하죠. 자, 2번. 개장을 한 자는 시신 또는 유고를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되겠다. 개장을 한 자입니까? 개장을 하려는 자입니까?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 이렇게.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공설이나 사설묘지 내 분묘의 한 기당 묘지 면적은 10이다. 10. 이렇게. 4번. 문중 자연장지의 면적은 2000입니다. 1000이 아니고. 종중하고 문중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시도의사 또는 시장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년 이상 30년 미만.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30년 답을 하셔야 돼.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 이렇게. 연장 기간은? 연장 기간도 30년이에요. 다만 그 연장 기간 30년을 조례로
줄일 수 있다. 줄일 때 이제 법에서 5년, 30년 미만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9번 갑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에서 1번 대상 물건 표시란에서는 눈에 확 띄는 게 용도, 건축물 용도죠. 그 다음에 이제 내진 능력, 내진자 들어가는 거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습니다. 표.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2번 권리관계는 이제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나오는 걸 적는데 형광펜 칠할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갱신요건 행사 여부 요 두 개. 요것은 권리관계란에 적는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주는 건데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런데 권리관계란에 적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 공법상 규제사항은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4번 입지조건 그러면 도, 대, 차, 교판 여기서 주차장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것은 예정금액 뿐만 아니라 자 그 뒤에 형광펜 공시지가하고 건물의 공시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째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3개 있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8번은 철저히 해두시고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막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지금 밑줄 거는 거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도 여기 나와요. 9번 형광펜 등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매수인이 집을 사가지고 세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집에 세를 들어가면 등기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옛날 주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는 그 집에 세입자를 집어넣어 줄 때. 그러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약한 사람은 누군데? 지금 계약한 사람. 매수인하고 계약하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등기부에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는 핵심이 그 소방. 거기 형광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제외라고 돼 있죠. 이게 조금 그런데 제외까지 형광펜 딱 칠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니까 여기가 경보기죠. 만약에 비주거용 건축물 2번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럼 뭐예요? 소방이 비상벨 이렇게 되죠.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경보기가 아니고 뭐예요? 비상벨. 우리 지금 이 주거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그 다음에 환경조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 1번부터 8번이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박스로 쳐놓은 거고 9번부터 12번까지가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9번부터 12번은 뭐예요?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자, 밑에 가시면요. 연결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 적을 것 중에 쭉 보세요. 적는 게 다 맞는지 어떤 게 틀렸습니까? 어떤 게 틀렸을까요?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적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이런 걸 적죠. 건축물의 용도를 적는 건 아니잖아요. 14회 때 나왔던 거예요. 14회 때. 제가 그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대상 물건 표시라는 내진 능력 뭐 어쩌고 표 준공연도 위반 건축물 용도 지역 방향 뭐가 틀려요? 그 용도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용도라고 하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공법상 규제사항란에는 거기가 용도 지역이고 오히려 바꿔놨죠. 두 개를. 3번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그쵸? 의료시설까지 병원요. 3번이 맞는 겁니다.
우리 애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병원 가봤는데 진짜 의사들 다 다르더라고요. 동네 병원 갔을 때는 막 수술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수술을 가고 이제 보람에 그 서울대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는 또 뭐요? 신경 쓸 거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군데 가서 하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사분들 또 보면 돈 버는 목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검사를 몇 개씩이나 하래요. 근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동네 병원에서. 거기는 결과는 뭐 별 이상 없게 나오긴 했는데 막 그 결과 보라고 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또 전화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게 진짜 다. 근데 그 서울대 병원 가니까 거기도 또 의사가 전문의가 몇 명이 있는데 이 아데노이드에 대해서 또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의사 한번 가보려고. 다 똑같은 의사가 또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실제 권리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급에 안 나오는 거, 유치권, 법정비상권, 그 다음 비싼 물건들 있죠? 조각물, 정원수, 계약전 소유권 변동 여부, 요거. 그런데 위반건축물 이거 아니죠, 이거? 네, 어디에 들어가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 5번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관리. 주차장 아니에요.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 경비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 텐데, 작성 방법에서는 가로 1번 방향 출제가 유력하고요. 주택일 때는 주실 기준이고,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주된 출입교 기준이고. 가로 2번에는 근저당 실제 채무액을 적어줍니까? 채권 최고액 적습니까?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너무 많이 나왔죠. 시군 조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공법상 주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를 소개할 경우는 안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재를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5번, 가로 6번요. 중개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은 뭐냐? 예정금액이나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완성되기 전 그 예정금액 등을 적어주는 거예요. 전자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도 완성된 때의 세금입니까? 완성되기 전에 세금을 적어주는 겁니다. 완성되기 전.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 묶으시고 전자를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개는. 가로 7번. 취득 관련 조세는요.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제외됩니다. 안 적어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여기. 가로 8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어주는 거. 요거 네 가지. 신뢰벽이 관해요. 요 네 가지는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적어줍니다. 가로 8번이 이제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로 8번 세부 확인 사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9번 둘째 줄. 중개보수는 뭘 기준으로 계산?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자, 10번.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됩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가볼게요. 옳은 것은 1번.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지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본입니까? 세부 확인입니까? 기본 쪽이죠.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이렇게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하여 나오면 안 되죠. 그냥 확인하여 기재하고. 2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가 완성된 때의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줍니다. 그래요?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또 임대차는요. 제외됩니다. 안 적어줘요? 없으니까. 3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두 번이나 나왔던 거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어요. 물론 포함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4번 토지이용계, 공급사항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는 게 아니라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의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맞죠? 요 경보기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소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 맞죠? 그리고 아파트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포함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포함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 자, 쉬겠습니다.